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걸 계속 반복하죠. 어떤 특정 연령에서는 그것이 아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욕망은, 의지는, 계획은 확장하는 거예요. 독서 영역을. 예를 들면 소설만 읽어요. 문학작품만. 또는 판타지만 읽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다른 영역, 뭐 과학서적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의 책들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 질문을 준 분도 있는데, 아이가 이제 곤충 관찰, 뭐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거 집에서 키우면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도감을 사주면 계속 그림을 보는 거죠. 내용, 설명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일단 출발점은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토대를, 기초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아주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아이 상태,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낫다 또는 못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아이가 이제 사슴벌레를 관찰해요? 아니면 뭐 잠자리를 잡으면서 즐거워요? 개미를 보면서 좋아해요? 그러면 도감을 사주죠. 도감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일단 도감을 보는데 아이가 그림만 본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중요합니까? 그림이 중요합니까? 사진이 중요합니까? 도감은 당연히 사진이 중요해요. 그림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걸 보면서 다리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지? 더듬이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설명이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지식은 그냥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관찰하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긍정해주고 뭘 봤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는 행위, 그건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자적 태도인 거죠. 관찰하는 것은. 그리고 관찰하면서 아이가 내면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긍정해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판타지만 본다든지 소설류, 문학소설류만 본다. 그 부모님은 왜 다른 영역으로 아이가 확장하기를 바랄까요? 내면에는 아마 공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걸 기대해서 책을 읽게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독서 자체가 즐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즐거운 것을 빼앗아서 억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준다라는 거는 글쎄 그런 거를 누군가 우리 삶에서 자꾸 한다고 하면은 불행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읽으면서 즐거운 아이들을 그 모습을 긍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즐겁기 때문에 나도 즐거운 그런 것이 이제 부모가 아니겠어요? 근데 아유 저 녀석 또 판타지만 보네. 그러면 안 되겠죠. 문학 소설만 보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긍정해 주세요. 좋은 책 읽었다고. 왜냐면 판타지도 좋은 거 엄청 많고요. 문학 작품도 좋은 거 엄청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보세요. 아니면 서점에 가보세요. 그걸 충분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건 아주 점진적으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적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보, 사실, 나열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제가 보기에 읽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시문 형태, 설명문 형태 이런 것들도 결코 좋은 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 그냥 빛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표현력을 길러주겠어요? 논리력을 길러주겠어요? 논리력도 길러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장, 설명 형태에서는. 저는 그런 걸 더 멀리 할 것 같아요. 대체로 학자들은 어렸을 때는 문학작품을 읽도록 해줍니다. 상상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책을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세상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지면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거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전자공학에 좀 관심이 더 있다. 나는 기계공학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천체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을 하잖아요. 아마도 부모님은 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독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 편식하지 않도록. 옳은 겁니까 그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더 충분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아이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푹 더 빠져 있으면 문학 작품에, 판타지에, 그리고 곤충을 관찰하고 그 그림에, 사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깊이 있게 뭔가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 이런 것들이 아이 능력을 더 앗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더 사진을 보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것이야. 그러면 그걸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독서의 영역,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그 이전에 몇 년간, 수년간 어떤 거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충분히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 인정을 토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봅시다.